감정 잡고 계세요? 뭐 Q&A 뭐 그런 뭐 기분 이런 거 없으세요? 아, 뭐 말해야 돼? 네. 하이. 하이 가이즈. 제가 Q&A는 처음이어서요. 어색하고. 제가 이런 걸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걸 하다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 내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종류를 나눠봤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부문은 아사나랑 수련 관련 질문들이 있었어요. 요가를 접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해요. 사관학교 준비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운동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고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무슨 일 있으면은 운동장 한 20바퀴씩 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운동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실패하고 나서 제 어렸을 때 꿈이 되게 다 망가진 기분이었어요. 그게 잘 안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연히 친구랑 요가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욱하는 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욱하고 막 이런 다음에 요가를 하면은 그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몸도 몸인데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아, 요가가 뭔가 마음에도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시작은 성악교가 안 되고 나서 어쩌다 보니 뭔가 척추측만증도 고치고 싶었고 이러다 보니 하게 됐고 계속 하게 된 거는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줘서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요가 수련 맨날 하세요? 맨날 하죠. 어떤 방법으로 수련하세요? 수련은 아사나를 당연히 하고 진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배우고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가라는 것이 우리가 아사나 수련도 있고 뭐 마음적인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요가 수련은 일상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매트 위에서 뭐 아사나를 열심히 하고 멋지게 해내고 성공하고 이래도 이게 일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상에서 배웠거나 요가 아사나 하면서 아니면 제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을 당연히 아사나 하면서 실천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일상에서도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자체가 다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수련하고 있죠. 예전에 어려웠던 아사나가 있으셨나요? 지금은 다 잘해 보이시는데. 다 못함. 아,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또 제가 당연히 요즘에는 실패하는 것도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부장가, 에카파다 라자카포타, 비둘기 자세, 뭐 우스트라 이런 거 빼고는 다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는 처음부터 좀 재수없긴 하지만 그런 건 처음부터 좀 잘 되는 것도 있었고 일단 전굴 자체가 되게 힘들었고 어렵게 느껴지는 아사나들은 다 잘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원래부터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 보이는 사람도 연습 없이 그 동작을 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는 뭐 어려운 후굴 자세는 당연히 다 어려웠고 안밸런스가 더 어렵긴 했었죠. 후굴 자세보다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안밸런스 아니면 어려운 후굴 자세들. 가장 오래 연습한 아사나가 있다면? 가장 오래 연습한 아사나. 근데 계속 다 오래 하고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은 가장 오래 연습한 건 부장가 아닐까. 사실 아사나가 처음에 몸 모르고 할 때 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알게 되고 수련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아사나들인 것 같고 사실 어려운 아사나들은 오래 연습한다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오래보다는 보여주고 싶고 그때 그런 시기가 있었고 보여주고 싶었고 나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어려운 아사나들을 많이 했던 때가 있는데 뭐 오래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을 오래 했고 이제 수련을 계속하고 저도 전보다는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뭐 아니면 다른 운동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서 타이트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아사나들이 많이 도움을 줬고, 그래서 올해 한 거는 기본적인 아사나들이다. 가장 애착이 있는 아사나가 있다면? 애착을 뭘 갖고 싶은데 요즘에는 애착하는 건 사실 없어요. 이제는 너무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를 너무 알고 있고, 애착이 간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것들을 안 하고 있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더 골고루 해야 되지. 수련 안에서도, 제가 가르치는 수업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아니면 이게 애착이 가니까 한다기보다는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고 아사나 시퀀스나 아사나를 하기 때문에 애착은 없는 것 같아요. 막상 도움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아사나가 있으신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크로스핏이나 그런 무게 드는 운동이나 서핑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유연했는데 타이트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요가 수련을 하면서 안 좋아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튼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동작을 당연히 하기가 어렵지만 그거를 안 하면 제가 얼마나 더 타이트해질지를 알기 때문에 힘든 아사나는 사실 어려운 동작이 아니라 제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동작. 근데 그게 비둘기 자세예요. 그냥 전굴. 그냥 엉덩이를 스트레칭하는 동작들이 저한테는 요즘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고, 어려운데 또 안 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수련을 하기 싫은 날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수련하기 싫은 날에도 해요. 근데 진짜 하기 싫을 때도 해요. 그냥 매트라도 펴놓고 뭐라도 해요. 제가 혼자 수련한 지 꽤 됐거든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제주도에도 수련하러 계속 가고 지금도 가지만 누군가한테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배우러도 실제로도 다녔어요. 근데 모두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가면은 잘하는데 왜 왔냐부터 시작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많아서, 이제는 누군가한테 가지 말고 내가 배운 것들을 나만의 스타일로 혼자 해야겠다 시작해서 혼자 수련한 지 꽤 됐는데,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그냥 진짜 하기가 싫었고 그 매트 위에 서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가서 그냥 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안 날까. 그리고 실천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근데 물론 만약에 제가 뭐 수련을 하기로 했는데 뭔가 상담이 생긴다거나 이런다거나 그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그럼 그때는 그런 불편한 마음 가지지 않고 그거는 제가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련 관련 도움을 받은 책이나 매체 알려주세요. 제가 리스트를 써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거든요. 한 개로 뽑을 수 없는데 일단 박아봐드리자. 그런 요가 경전 있잖아요. 요가 경전으로부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슬프거나 아니면 기쁠 때도 아니면 별일 없을 때 막 그냥 무슨 열받거나 화날 때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경전을 진짜 많이 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요가 가기 전에 커피 마시면서 경전 보는 거를 진짜 좋아해서 경전들을 많이 보는데, 그거 말고도 되게 영적인 책들이나 이런 많은 서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리스트 자체를 뽑아서 또 정리해서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원하시면은 드릴 거고, 저는 경전을 굉장히 많이 봤다. 그리고 경전은 사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 수준이나 내가 뭘 경험했냐에 따라서 그런 수준이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 경험한 것들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게 또 요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수련으로 삼고 있기도 하니까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 아사나 수련을 하다가 손목이 아픈데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제가 아파본 적이 또 있어요. 제가 아시탄가 수련을 하다가 제가 진짜 유연했던 편이어서 사실 기본을 하는 게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점백이나 점스루나 힘쓰는 걸 너무 잘하고 싶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또 아시탄가는 힘쓰는 것들도 많고 해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웠는데 C코스 계속 진도를 나가고 하면서 무리가 가서 제 손목에 띠가 다 나간 적이 있거든요. 뭐 힘을 쓰거나 아니면은 약해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지 않고 억지로 했을 때 그런 부상이 오거나 아니면 진짜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힘 쓰는 거 할 때 바로 아프다 그럼 덜 쓰는 게 좋고 뭐 어깨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풀었을 때 손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손목을 좀 푸는 거를 평소에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손목 스트레칭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어려운 아사나 수련만 하고 어려운 것들만 하지 손목이 아플 때 뭐 진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바닥에 대고 스트레칭 한다던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손목이 아프다 했을 때 제가 그걸 추천했는데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되게 어이없어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점점 아사나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목이 아플 때는 일단 손목 쓰는 거 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하셔야 되고 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쉬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칭을 안 하는 것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깨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 수련회 오시는 분이라면은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하시면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수련회 오지 않으시는 분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찾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수련 중에 다쳐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요가 횟수나 자세들을 제한했어요. 그게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과 요가는 참 이렇게 대립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 레슨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대학병원 교수님이신데 이걸 보시면 조금 부끄러운데 여튼 근데 제가 그분한테 처음에 여쭤봤어요. 왜 도대체 의사들은 요가를 하지 말라고 하냐. 근데 그분 얘기하시기를 요가를 해본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든지 이건 요가뿐만이 아니라 저도 제가 경험해본 거 안에서 조언을 할 수 있고 어떤 답변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해보지 않은 것 안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병원의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분이 요가를 해봤고 그 해본 분이 얘기하는 것과 요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내가 본 것들로 인해서 어떤 개념이 생겼다면은 그 두 케이스가 줄 수 있는 조언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진찰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사실 자기 몫이죠. 누가 이렇게 정해주면 너무 좋겠지만은 근데 너무 제한을 한다. 그거는 너무 계속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몸은 계속 쓰게 되어 있고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자극을 줘야지 이 세포들이 계속 뭔가를 생성해내려고 하면서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건데 물론 다친 부분을 건드릴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살살 그냥 하다 보면은 그 주변이 점점 회복이 되면서 괜찮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신이 선택하는 거긴 하지만 다쳤을 때는 바로 다치고 너무 심하게 다쳤으면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쉬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쉰 다음에는 이제 천천히 다시 해보는 게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은 될 거예요. 요가를 하루에 많이 하면 관절이 상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루에 요가가 아니라 운동을 하루에 그냥 며칠에 나눠서가 아니라 하루에 많이만 한다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3타임씩 하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은 양의 차이라기보다는 질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많이는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성격이 다른 요가 스타일이다. 뭐 예를 들어서 하타 요가랑 인 요가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어떤 보완을 해줄 수 있고 뭐 빈야사랑 인 요가다. 뭐 이런 경우에도 보완을 해줄 수 있는데 너무 양적인 것들, 너무 업이 많이 되는 것들을 한 번에 많이 한다고 빨리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거를 더 추천해드리긴 해요. 근데 나는 많이도 할 거고 꾸준히 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할 거면 마음대로 하시고 그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운동이든지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꾸준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가라고 다르지 않다. 근데 나는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거죠. 선생님 요가원에서 만나면은 똥머리 하고 계신 날이 있는데 그때는 시르사스나 수련 안 하는 날이에요? 일단 상관없습니다. 제가 머리 스타일이나 저의 그런
이런 장착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똑같은 머리 하는 걸 좀 싫어하고, 어떤 날에는 똥머리를 수련할 때 하고 푸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뭐 반묶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거라서 치르사랑 똥머리랑 상관이 전혀 없다. 안타라반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안타라반다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부장가사나 코브라 자세를 하면은 뭐 무릎도 붙이고 허벅지도 붙이고 발 뒤꿈치 붙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의 그런 육체적인 측면은 우리가 벌리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이는 힘이라던가 이런 게 좀 부족해질 수 있는데,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키워줄 수 있다.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자기가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가 아직 배울 게 더 있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하려면 좀 더 완벽하게 수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요가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만족감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자신의 에고를 눌러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서 안타라반다를 쓰기도 한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잘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얻는 것도 필요한데, 어떤 때는 반대로 네가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야, 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고 거만해지면 안 돼 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타요가는. 그래서 안타라반다는 정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이고, 육체적인 것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열고 뭐 이런 것들을 반대로 써주는, 좀 힘을 조이는 힘을 쓰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